남자는 시계, 지갑, 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갑은 돈과 함께 탄생하고 진화를 거듭해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지갑과 관련된 미신과 애티튜드가 존재하고 손바닥만한 크기로 명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엿볼 수 있는 축약체이기도 한 오늘의 오지는 스타일, 지갑입니다. 남자 지갑 계급도에서 볼 수 있는 상위 3개 브랜드 벨루티, 고야드 그리고 에르메스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급 가죽을 만들어내는 벨루티, 누구나 알아보는 고야드의 패턴, 에르메스는 그 이름 자체로 매력적인 브랜드이죠. 남성 매거진 에스콰이어는 취향을 아는 남자라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 결국 벨루티를 만나게 된다라고 벨루티를 소개합니다. 구두와 신발, 지갑 같은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벨루티는 특별한 가죽과 염색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벨루티는 모든 제품을 베네치아의 갯벌에서 숙성시킨 베네치아 카프스킨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죽에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파티나 염색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죽 염색은 가죽을 커다란 드럼통에 넣어 돌리면서 염료를 침투시키는 식으로 색을 입히는데, 파티나 기법은 염색이 되지 않은 생피를 붓질과 손으로 문지르면서 점점 색을 만들어 나갑니다.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죽마다 질감과 붓자국 등이 다른 게 특징이고, 주인의 손을 타면서 주름의 흔적을 따라 가죽의 색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갑이 된다고 합니다. 고야드의 지갑은 세 브랜드 중 가장 화려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야드의 상징인 이 패턴은 창립자인 고야드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야드 가족은 프랑스 부르고뉴 출신으로 대대로 통나무 운전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모흐벙이라는 숲에서 파리로 장작을 운반했다는데요. 이를 보고 자란 에드먼드 고야드가 지금의 패턴 고야딘을 디자인했고, 고야드의 G가 아닌 중심 글자인 Y를 따서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렁크 가방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 고야드는 작업복에 사용했던 린넨과 면을 혼합한 소재로 고야딘 캔버스를 제작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검색창에 고야드를 치면 고야드 지워짐이 연관 검색어에 뜨고 제품 사용 후기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야드는 다른 명품 브랜드와는 달리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 마카주 작업을 통해 이니셜을 새기는 등 자신만의 지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희소성과 가치를 높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의 지갑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고가의 가방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는 지갑 또한 200만 원대 후반으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창업자 티에리 에르메스에서 따왔다는 브랜드명 에르메스. 이 이름은 지갑과 깊은 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갑의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 중 부와 여행의 신인 헤르메스의 자루 키비시스가 원래의 시초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비시스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담았던 자루이기도 한데요. 세리포스 섬의 왕은 페르세우스를 없애고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왕의 계략에 넘어가 길을 나선 페르세우스 앞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 신들의 물건을 건네주고, 이를 이용해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는 키비시스의 메두사의 머리를 담아 길을 떠나죠. 지갑의 시초라는 헤르메스의 키비시스. 우연일까요? 에르메스는 처음으로 지금 지갑 스타일을 만들어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만년필 회사의 역사를 담고 있는 몽블랑, 가죽을 꼬아 만든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삼색 디테일과 댄디한 멋이 있는 톰 브라운 지갑 등 각 브랜드의 특징과 매력이 작은 지갑 하나에 함축되어 있고, 가방 등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지갑을 시작으로 관심 있는 브랜드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개와 금화, 지폐부터 신용카드까지 화폐의 진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갑은 인류와 그 역사를 함께 해왔는데요. 요즘은 현금을 쓰는 일이 잘 없어 지갑이 더 얇아지고 작아지는 추세이죠. 한때는 손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목걸이 지갑이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돈에 대한 속설 중에는 지폐를 구기면 재물운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돈을 빳빳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지갑을 써야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일본인 작가는 부자는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지갑에 대한 속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중국 등 동양권 나라에서는 빨간색, 금색이 돈을 불러오는 색이라고 여겨지지만 가게가 적재여서 불길하다는 말이 있듯 빨간색 지갑은 금전운을 태워버리고 노란색은 장난을 유발하는 색이라 지갑 겉면이 노란색이면 들어온 금전운이 금방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귀가 후에 지갑을 가방에 그대로 두거나 가방을 들지 않고 지갑만 가지고 외출하면 좋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라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애티튜드에 관한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부자는 왜 장지갑을 쓸까의 저자 카메다 주니치로도 책 후반에 가서는 장지갑이든 반지갑이든 지갑은 결국 지갑일 뿐이라며 돈을 대하는 자세와 소비를 컨트롤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좋은 지갑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봉 300만 엔을 받는 사람이 10만 엔짜리 지갑을 사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지갑을 산 순간 그 사람의 의식은 미래를 향하게 되고 앞으로의 연봉은 2천만 엔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지갑을 공개한 적이 있는 워렌 버핏은 평생 동안 98%는 현금을 썼다고 하고 지갑에 들어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거라며 가족들 사진을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Carry your most important goal in your wallet. 미국의 작가 잭 캔필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갑 속의 돈은 때로 꿈을 좇는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되기도 하죠. 오늘 나의 지갑을 채우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오지는 스타일 양동근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 씁니다. 카드 지갑은 카드 뺄 때 알죠? 물건을 애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근데 삑! 뭐 이거 제가 이거 뭐 팔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삑! 너무 실용적이에요. 이거 정말 실용적이에요. 조이가 써준 카드네요. I love you, Dad.